이게 처음에 보면 이모티콘의 폭넓은 사용을 고려할 때요. 뭐 전자적인 의사소통에서 우리 이모티콘 많이 보내잖아. 고려할 때 중요한 퀘스천, 질문은 뭐냐면 걔네 이모티콘이 인터넷 사용자들을 도와주냐 아니냐래. 뭐 하는 걸 도와줘? 이해하는 거지. 감정,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모티콘이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감정 이해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 그게 소재거든. 그래서 이제 무관한 문장이니까. 근데 이모티콘, 특히 문자 기반 이모티콘은 여기 보면 훨씬 더 많이 모호하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안 좋은 거거든. 이모티콘은 안 좋아야. 오케이? 여기는 안 좋은 거였었어. 이거 무관한 거니까 무관한 거 지워야 될 거잖아.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에서 다르게 해석된다 해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nonetheless라는 역접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나타내는데 예린아 이거 그냥 시험 이번 문제 중에 하나 보는 거야. 그 뭐지? 외부 지문 그거. 걔네들이 여기서 좋다고 했어. 좋은 도구다. 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없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틀릴 거거든. 논리가 일관돼야 되거든. 무관한 거는. 근데 역접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진 거고 주인공이 좋다로 바뀐 거야 갑자기. 여기까지 이해되니?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구 얘기가 나오잖아. 뭐 이렇게 연구가 밝힌 게 뭐냐면 이모티콘이 허락한다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잖아. 도움 된다. 온라인에서 감정 이해하는데 어쩌고 저쩌고에서 좋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유형에서 하여간 이거 중요하잖아. 인팩트는 뭐였어? 같은 내용 다른 표현 이거였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계속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이모티콘이 감정 이해하는데 연구가 없었다. 부정어니까 관계에 관한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이건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주제 자체가 이모티콘이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문자 기반 뭐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감정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데 이건 사실 좀 약간 저질의 오답이야. 그지? 원래 출제는 이게 빠졌겠지? 무관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사한 예, 또 다른 연구가 보여주기를 이모티콘이 또 좋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좋다 이게 되잖아. 원래는 이렇게 끝났었는데 요게 지금 보면 중간고사 때는 나도 좀 약간 당황스할 정도로 이거 이렇게 쉽게 내다? 이렇게 했는데 기말에는 2학년 패턴을 조금 답습을 했어. 그 2학년 패턴 중에 하나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게 similarly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 여기까지 온 거고 마지막에 이제 문장을 추가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추가해서 빈칸을 준 거라면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낸 거. 2학년 패턴이긴 하거든 이게. 아까 보면 nonetheless 한 다음에 뭐 137 해고 이렇게 왔잖아. 이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 이렇게 빈칸을 주는 경우는 이 글 전체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대의는 바뀌지가 않아. 그럼 여기 일단 읽어는 봐야겠지. 이렇게 발견해낸 게 시사하기를 이게 우리 이런 거 할 때 이거 중요하지 않아.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여기는 그냥 주의를 혼란시키는 거야. 핵심 정보는 이거였잖아. 항상 부사절이 아니라 특히 역접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 이모티콘이 좋지? 향상시킨다 감정 표현을. 그러니까 감정 전달 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명료함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빈칸으로서 역할함으로써인데 아니 적어도 좋은 말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좋은 말만 고르면 되긴 하는 건데 선택지가 좋은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를 그 선택지에서 많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막 읽는 거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지문 자체는 좀 전에 걸로 풀어본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나? 뭐 갸우뚱? 이럴 수는 있긴 하잖아. 선택지는 그래서 좋은 것만 하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느낌상 뭔가 1번은 시각적인 장식 이건 아니잖아. 시각적 장식은 겉으로만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닌 거잖아. 의사소통 향상이니까 2번은 뭐 모호하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안 좋은 거잖아. 3번이 괜찮은 거잖아. 효과적이다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안 봐도 이것도 안 좋은 말이잖아. 단점이니까. 과장하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만 찍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지 수준을 보니까 긍부정만 해도 되는 느낌인데 하여간 요 유형은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면 이거 내가 똑같이 만들어는 주는데 원지문으로 근데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볼게. 이거 어느 수준까지 연습을 시켜줘야 되느냐라는 게 원래 2학년 애들이 이건 연습을 다 시키는데
이제 우리는 일때 또 너무 지나치고 너무 많이 앞서 나가면 또 어렵기만 하잖아. 뭐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간 풀이 방법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하여간 좋다. 이모티콘. 이게 우리 주제제목 할 때 초반에 역적 바뀌면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나쁘다 좋다만 해도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책으로 가보면 되겠다. 됐어? 책으로 와봐, 이제. 그치, 단어 끝나는 데서. 자, 우리가 계속 봤지만, 우리 기존에 계속 학원 다녔던 사람들은 지겹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단락단위 출제에서 이 영어 하나의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저기도 써있지만 뭐였어? 오직이란 말 써야지. 오직 하나의 주제만 다룬다. 그지? 주제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글감이고 이 글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 어떻다 해서 무엇에 해당하는 게 주제란 말이야. 글감, 그냥 소재.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이 단락 안에서 문장이 우리 이미 봤지만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장을 표현을 해보자면 뭐 과일 있고 과일 사과 딸기가 가장 좋아. 포도 뭐 이렇게 있어. 이게 문장이야 각각. 그럼 주제문의 특징은 뭐였어? 이 주제문의 특징은 단락 내에 나머지 모든 문장을 얘가 포괄할 수 있다잖아. 그지? 왜냐하면 포도는 딸기를 포괄할 수 없는데 과일은 나머지를 다 포괄할 수 있어. 그래서 주제문의 특징이라고 하지. 이게 주제문의 특징. 퍼펙트 센텐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긴 해. 자꾸 상기를 해야 돼. 첫 번째는 단락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문장이라고 하지. 제네랄하다고 하고, 포괄적이라는 말은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약간 좀 추상적이다라는 개념하고도 맞아. 그지? 약간 이제 추상적인,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항상 구체적인 명사보단 추상명사를 엄청 쓴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다 추상명사야. 뭐 인식, 뭐 지각, 뭐 이런 거 다 추상명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추상적이란 말은 한번 보면은 확실하게 그냥 확 이거다라고 안 와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보충 설명문이 필요하다. 그지? Supporting details. 보충 설명은 어떤 거 형태로? 세 가지 예시. 예를 들어서 상세한 서술, 부연 설명 세 가지 형태로. 그래서 왜 예시 직접 문장 주제문이가 여기서 나온 얘기잖아. 이게 그냥 처음이자 끝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선택지에서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일단 이 본문에 있는 얘기지만 포도가 선택지로 이렇게 선택지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게 다음 글의 주제는 해서 뭐 1번은 사과고 2번은 과일이고 뭐 3번은 열매야 뭐 이렇게 했다 쳐. 그럼 선택지 고를 때 주제 제목 요지가 얘는 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세부적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제 아까 그 논리로 사과는 딸기나 포도를 포괄할 수 없으니까 본문에 있어도 무조건 예시 있는 말은 틀리다 주제는 안 되니까 얘가 답이라면 열매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또 너무 포괄적이야. 왜냐면 열매 안에는 이런 과일 말고 땅콩, 호두, 잣 뭐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세계적인 거는 주제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요 개념만 일단 주제적 요지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 거는 키워드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 핵심 어구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좀 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 온라인 의사소통, 감정이해 세 가지 표현은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특히 직접보다는 간접. 그지? 그렇게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이자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커미트먼트. 원래 이제 커미트먼트는 그 헌신, 뭐 전념 이렇게도 되는데 그 약속이라는 뜻도 돼. 그 약속은 글로 접착제에다가 뭐 풀 접착제. 그 비유를 한 거지. 약속 접착제. 뭔 소리 이렇게 된 거고. 그 함께 홀드 붙잡아주는 특징적인 인간의 형태, 사회적인 삶에 뭐 단어 이렇게 하게 돼 보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사회적인 삶의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사람들을 결속하게 함께 붙잡아주는 하나의 풀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약속이다라고 했어. 그럼 머릿속에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약속은 뭐대? 이게 인간의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결속, 뭐 유대, 뭐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줄이면 저렇게 되는 거지. 뭐 특징적인 건 인간만 있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 같아.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이제 홀 투게더를 이걸 동사처럼 이게 준동사니까 이걸 목적어처럼 생각하면 돼. 이걸 수식어고 이렇게 되는 거로.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뭐 붙잡아주는 하나의 풀이다. 이렇게 가는 겨? 특징적으로 인간의 어떤 사회적 삶의 형태를 붙잡아주는, 즉 결속해주는 하나의 접촉제다. 그래서 약속은 만들어 개인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in the face of 뭐뭐의 직면에서지 이런 걔네들의 뭐 욕망, 뭐 이해관계 이런 거에 변동의 직면에서 그 다음에 대얼바이는 그래서요 그것에 의해서니까 그 대얼포리라고 생각해도 돼. 이것도 뭐 대얼포리랑 같은 말이야, 그치? 접속 부사, 연결사. 그래서 쉽게 해준대. facilitate 계획 그리고 뭐 조정 공동의 행동에 뭘 포함하는 다수의 에이전트 행위자.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약속을 하게 되면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게 사람이 처음에는 뭐 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 욕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의 변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약속을 했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려면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행위자가 결합이 된 이 공통적인 행동 같은 거를 할 때 뭐 우리 팀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과제 같은 거. 계획하는 걸 더 쉽게 촉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계속 약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첫 문장은 뭔가 사람들의 유대감을 뭔가 결속을 다져준다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더 예측 가능하게 해서 뭐 공동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역할까지 온 상태거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신은 아니지만 두 번째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행동을 예측을 하게 해줘서 뭔가 이제 공동 협업이라고 하자. 공동이란 말도 빼고 뭔가 협업 같은 거를 가능하게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연결사가 나오네. 원래는 처음에 한두 문장 보고 일단 한번 대충 뭔지는 알겠어서 구조를 볼까 해가지고 눈으로 쭉 훑어가지고 한 3초 정도 훑어서 연결사를 확인해 보는 게 또 중요하긴 하잖아. 아, 연결사가 또 엄청 많네? 그치? 이러네? 지금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더라도.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모어로볼의 역할은 뭐야? 요 자리잖아, 요 자리. 여기. 모어로볼. 그지? 모어로볼의 역할은 뭐였어? 첨가나 부연이라고 그래서 이 직전 사과 딸기는 절대 같으면 안 돼. 달라야 되지만 이 사과 딸기 게다가랑 붙여서 얘는 공통으로 과일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는 순간 뭐야 이거 주지문 아니네? 이거 사과하고 딸기네? 그럼 이게 과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잖아. 근데 이건 뭐였어? 같은 말 두 번 하기. 인과관계. 그럼 결론은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정도의 중요한 얘기가 다 쏠려있긴 하겠네. 그지? 약속이 뭐 사회적인 삶을 이끌어주고 뭔가 예측 가능 뭐 좋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은 약간 이건 꼼수인데 구조 파악, 그러니까 연결사를 이해를 통해서 나처럼 예상을 한 상태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이게 느낌이 좋으니까 이건 좀 그래. 그지? 늦었 이건 안 된단 말이지. 그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하여간 뭐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직전하고 요거하고 인과관계일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러네. 하여간 사회적인 object and institution 대상이나 기관 또는 제도 서치에서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겠네. 제도겠네. 제도. 일자리나 뭐 돈이나 정부나 과학적인 협업이나 쥐가 아직 안 끝났네. 그 결혼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네. 하여간 뭐 사회적인 것들이지. 여러 사람이
연관이 돼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의존을 한다. 이것도 depend on이거든. 근데 요거는 중간에 또 전명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depend upon이나 depend on은 같으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의 기원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뭐에 의존하냐면 저런 애들은 이런 약속의 credibility, 신뢰에 의존을 한다. 아,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제도 같은 거는 이게 약속의 신뢰지, credibility, 신뢰에 의존을 한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뭐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고 당연히 역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삶에서 결속, 특히 이거지. 결속이나 유대를 가능하게 해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여기에 의존을 한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주제는 낼 수 있을 거는 같아. 그지? 한글 선지니까 또 확인해보자고. 그래서 답이 일단 1번 괜찮네. 그치? 사회 체계를 형성 지탱. 그 다음에 2번은 약속이 없고 3번도 약속이 없고 4번도 약속이 없고 5번은 약속이 있지만 차등적 보상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선지가 쉬웠다. 그럼 남은 중간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자. 하여간 여기까지는 일단 됐지? 여러 명이 있는 데서는 약속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 게다가 약속을 만들어 사람들이 기꺼이 행동을 하게. 어떤 행동이냐면 걔네들이 would not이요.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약속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을. 원래는 안 했을 건데 약속을 했으니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우리로 치면 뭐 숙제 같은 거인 거지. 그럴 수 있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자가 고객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고객님을 걔네들의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거지. 트랜스포를 이동시켜 주는 거지. 왜냐면 걔네들은 약속을 했으니까 뭐에? 그한테 돈을 지불하기로 뭐 이후에? 그 서비스 이후에. 그럼 이런 거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지금 얘네가 돈 내기로 약속한 거는 이거 고객님인 거지? 이게 택시 운전자인 거고. 그지?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손님이 돈 주겠다. 그러니까 데려다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협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한다고 자기 일을 매일 해. 노가다 맨날 가서 해. 왜냐면은 그녀의 고용주 사장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들었으니까 그녀한테 지불하기로 월말에 월급 주겠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예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 택시 운전자나 건설 현장 근로자는 기꺼이 돈을 수용을 할 거래. 지불로서 자기 이제 노동의 대가로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오직 뭐 때문에 받아들이냐면 다른 기관, 이건 행위자가 아니고 이건 기관이고 기관도 되고 여기서는 행위자도 되고 기관들의 네트워크, 연결망들, 뭐 주목할 만하게는 중앙은행인데 얘네들이 또 약속을 했으니까 이 취하기로 다양한 조치들을 뭐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냐면은 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논의가 되는 화폐를 지탱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약속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데 기꺼이 돈을 받는 이유는 그 돈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고 그 돈의 가치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그 기관인 이 중앙은행에서 돈의 가치를 유지하겠다라고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그걸 믿는 거란 말이야. 우리도 한국은행 찍혀있으면 돈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거기 동방은행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애들 장난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부루마블 게임 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회적인 이게 객체인가 보다. 이렇게 대상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걔가 유지가 되려면 서로 약속의 신뢰 기반을 둔다고 마지막 결론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양괄식이라고 봐도 되고 뭐 미괄식이라고 봐도 되고 뭐 둘 다 가능은 하겠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 형광펜은 양괄식으로 형광펜은 두 문장은 출발 두 개를 형광펜을 해가지고 여기 왜 형광펜 됐나 나중에 복습을 꼭 해봐라. 형광펜 해줘. 요거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주제문은 꼭 형광펜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넘기면 안 된다니까. 해석을 열심히 해봐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그치? 그러니까 얘가 첫 문장이 이게 소재 글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연 설명을 두 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여기까지 인디드까지 해서 세 가지를 주고 마지막에 인과관계 결론을 다시 한번 줘. 4등분 정도 나눠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뭐 하여간 뭐 그거에 대해서 형광펜 했으면 다음 페이지에 또 뭐 그걸 부연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놓긴 했으니까 뭐 그걸 한번 보고 정리해보면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를 가보면 다시 한번 줬어요. 주제문 2번, 중간에 서포팅 디테일 3개 쪼갰고 아까 다 말로 한 거를 글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4페이지도 넘어가 보면 주제문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지. 두과일식, 중과일식, 미과일식, 양과일식 주제문 없음. 사과, 딸기, 포도만 있는 거.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단락 전개 방식을 예측해야지 공부하기 편하기도 하지만 문제도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 예측 가능이다라는 거. 요걸 이제 분류해가지고 계속 일하는 거잖아. 질문을 여기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7페이지로 넘어오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24년 10월 모의고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얘는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은 코넬 뭐 실험실에서 실험연구조사 듣보잡으로 시작한 데이비드 나왔잖아. 그럼 이게 뭐였어? 인용이잖아, 인용. 인용은 왜 중요했었어? 필자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필자말을 대신하기도 하는 이유가 왜? 필자말은 우리가 안 믿으니까 뭔가 유명한 사람도 내 말처럼 똑같이 하잖아. 이런 거잖아. 인용은 무조건 중요한 거잖아. 듣보잡이 나오고 실험이 나오고 연구가 나오면. 하여간 얘가 실험을 했는데 뭐 eyewitness testimony 이게 목격자 증언 그간 뭐 실험 같은 걸 했대.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이제 증거를 찾았다. 이게 중요하겠네. 어떤 증거를 찾았나? 이 신중한 숙고야. deliberation은 심사숙고, reflection도 되는 이 얼굴의 피처, 인상착의 정도 되겠네. 그리고 세부적인 논의, 이 선택 절차에 대한 두 가지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연구나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인상착의를 되게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더라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목격자에서 뭐 이 누군가 뭐 범인을 선택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뭐 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뭐 논의하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쓴 요런 게 실제로는 부정확한 신원 파악의 징후 또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게 좀 상반된 거지. 이게 부정확하다는 거. 이건 되게 신중하게 겁나 고민했는데 왜 부정확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이제 뭐 숙고라든지 뭔가 되게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이게 원래 이제 논리적인 거잖아. 근데 얘가 오히려 부정확함을 이끌었다고 하자. 부정확한 신원 파악이라는 말도 다 빼고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신경 많이 썼는데 오히려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갸우뚱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구문이 좋아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리스 웬 하면 그것은 주어가 동사는 때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지? 이리스 더 타임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발견해. 할 수 없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자기들을 발견하는데 왜 걔네가 그 사람을 식별했는지 파악했나 알아보는 거잖아. 레코그나이즈 알아봤는지 설명을 할 수 없는 자기들 자신을 발견한대.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해석하면서 콤마콤마는 항상 뭐였어? 삽입.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거니까 지워도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뭐 이거 독해니까 일단 내용은 봐야 되겠지? 그의 얼굴이 just popped out at me. 단지 갑자기 불쑥 떠올랐어요. pop-out에서 갑자기 툭 떠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대시 나와. 걔네들은 뭐지? 갸우뚱한 다음에 걔네들은 정확한 경향이 있다. 더 자주. 그럼 이거는 좀 정확하다. 좋은 얘기 같고. 전 아까 안 좋았던 거잖아. 마이너스고.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는 이게 좀 문법적 지식이 들어가면 강조 구문이지? 이리스 때 강조 구문이야.
이리스 대 사이에 이렇게 전명구나 부사절 들어오고 뒤에 구조 이렇게 완전한 구조 나오면 바로 이때다 이거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강조 구문이다. 그럼 다시 보면은 걔네가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을 때는 바로 이때야. 내가 저 사람을 알아는 봤는데 그 왜 알아봤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상태가 오히려 더 정확하고 여기는 논리적으로 엄청 고민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반된 개념이니까 여기가 정확하다, 여기 부정확하다도 상반된 개념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여기다 역접 같은 거 뭐 그러나 이런 거 있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뭐냐 문맥상 이렇게 줬으니까 흐름은 확실히 바뀐 거지. 이게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가끔씩 우리의 첫 번째 즉각적인 무의식적인지 오토매틱 무의식적인 반응 상황에 대한 즉각 반응이 가장 진정한 이해야. 해석이나 이해. 우리의 정신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팍 떠오르는 게 사실 우리가 인지한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뭘 얘기하는 거야? 직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나왔네. 하나 더 볼까? That very first impression. 바로 그 첫 번째 인상, 첫인상이지. 걔가 올 수가 있네. 더 볼 필요가 없긴 하는 게. 뭐 이게 또 뭐 좋다. 더 정확하다. 이거는 첫인상 얘기하는구나. 그지? 그리고 직관 얘기하는 거, 논리적인 거, 상대 개념이구나.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 말콤. 또 듣보잡 인형이 또 나오니까 얘도 뭐 계속 그런 얘기 하겠지 뭐.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요 한 세 번째 문장 정도까지 보고 이거 같이 한번 더 줬으니까 오케이 주제문 끝 해가지고 두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인정하면 되겠지. 구문적인 근거도 되잖아. 이제 강조 구문이니까 선지를 봐봐. 한글이잖아. 어디 있나? 이거네 이거 그치? 5번이잖아. 무의식적인 최초 판단이 더 정확하다. 아이고 이렇게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녹색으로 표시해요. 형광펜을 요만큼만 해. 이렇게 강조 구문 파트 이만큼 중간에 콤마만 띵겨서 요만큼이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요까지는 하긴 하겠네.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정확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논리적인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를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이제 즉각적인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요거 이제 내 생각에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제 직관이라고 한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직관 얘기하는 거잖아. 저게 직관도 그냥 뭐 느낌 필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자기의 그 잠재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게 순간적으로 발현되는 게 직관이잖아. 그지? 그거 딱 보면 압니다가 그런 느낌, 전문가일 때는 그게 해당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구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정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리스하고 요 사이에 대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 저렇게 이제 수식어 부사구, 저기는 부사절이 나온 거지. 부사절 이런 수식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명사가 나왔을 때 네가 불완전해야 되겠지. 이것도 약간 또 모양이 한번 더 그려야 되는 거네. 이렇게 이리스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는데 뒤가 명사가 하나 없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 명사가 왔을 때 얘네 둘이 강조 구문이잖아. 바로 이거다 이거 하는 거지. 왜냐면 이 명사를 여기로 끄집어낸 거니까. 나머지는 가조 진조인데 일단 강조 구문이 중요하긴 하지. 왜냐면 주제문이니까 얘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강조 구문인 거야. 그치? when이라는 부사절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사구나 부사절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 좀 더 얘기하자면 구조가 완전한 구조가 오겠지? 수식어였으니까 이거 뒤에 있던 거 이리스 때 요로 집어넣은 거니까. 이런 느낌? 이거.
구문이 좋았다. 이거는 문법이 더 좋은 것 같아. 뭐 내용도 나쁘진 않은데. 나머지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질문하는 걸로 하죠. 이거 숙제를 해봐라. 얘는 문법도 하고 뭐 그러려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학교 내신 스타일 하나 만드는 거거든. 9페이지 숙제를 어차피 내가 해석도 밑에 줬으니까 그래 어렵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는 그 8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요약하는 거 있잖아. 내신 때 했던 거. 그 요약도 해봐. 꼼꼼하게 다 읽어봐. 그지? 복습을. 그리고 우리가 이 진도 나가는 지문은 당장 우리 2학기 시험하고 관련이 있는 지문으로 일부러 만든 거니까 꼼꼼히 한번 해석은 해봐. 뭐 겁나 분석은 하지 않더라도. 알았지?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 봐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뭐 주제 제목 요지에서 뭐 주제 문장, 보충 설명 문장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건데 좀 전에는 이게 이제 이런 거 이제 도입이라 하고 주제문 주고 보충 설명 나오는 그런 뭐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얘는 그렇긴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뭐 한번 보충 설명을 뭐 올수에서 또 하나 주기도 했지만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용까지 있잖아. 좀 전에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책 말콤 이렇게 있으면 올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사과고 딸기일 거 아니야. 주제문 뒷받침해 준 게 두 가지 나오고 인용 나오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할 때. 일단 이제 처음에는 나중에 또 뭐 이거 작년에 또 외우게 됐었잖아. 연결사. 처음에 나오는 거는 예시의 연결사 앞부분이 거의 주제문. 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흔하긴 하단 말이지. 그래서 뭐 예외인 경우는 일단은 무시하자. 일단은 대부분은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샘플을 하나 줬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같이 봐야겠다. 그래서 봐봐. 그래서 원래 첫 문장을 보고 독해를 할 때 모의고사 상황, 수능 상황 얘기하는 거야. 내신하고는 다른 거. 내신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니까 내용이. 그럼 이게 첫 문장 보기에 뭐에 관한 글이다 정도 파악한 다음에 훑어가지고 연결사 같은 거 눈에 확 들어오면 구조 파악이 된단 말이야. 첫 문장에서 뭐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것도 있네. 리서치도 있네. 그럼 이게 뭐야? 인용이고 예시고. 그럼 이게 너무 주제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그치? 그냥 뭐 근거가 확 나오는 거잖아. 구조적으로. 확인해 볼게. 너의 행동은 보통은 너의 정체성의 반영이다. 이거 본 거 같지 않아? 너의 행동은 너의 정체성의 반영. 그래서 이게 화살표 방향 얘기하는 거잖아. 행동 있고 정체성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반영이란 개념은 이거 아니었어. 그치? 너의 정체성이 너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정체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반영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일 때는 반영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행동이 너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라고 reflect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인과가 중요하잖아.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인 거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좀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정체성을 먼저 쓸 수 있어. 그럼 동사를 뭘 써야 돼? cause나 뭐 trigger나 bring about 이런 류의 인과관계를 쓰면 이렇게 좀 바꾸어지는 거잖아. 문장 자체가 바뀔 수 있잖아. 그치? 이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쪽으로. 너의 정체성은 행동을 초래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맞지? 인과관계는 항상 저게 제일 중요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이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되겠지. 그지? 똑같은 얘기야. 그냥 동사만 바꿔가지고 앞뒤를 바꾼 거야. 하여간 첫 문장에서도 필자가 자기 말을 저렇게 했어. 주제문 같은 느낌도 있어. 저건 제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 주는 게 뭐냐면 네가 하는 것은 네가 너라고 믿는 사람의 유형의 지표이다. 말은 좀 길지만 여기 네가 하는 거 있지. 이게 너의 행동이야. 그지? 그 다음에 네가 믿는 너라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런 놈이야 라는 게 너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첫 문장에서 뭐 2단어로 쓴 걸 여기서 3단어에서 뭐 7, 8단어까지 쭉 늘려서 쓴 이런 거를 우리 용어로는 뭐라 해? 상세한 서술, 즉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잖아. 뭐 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첫 문장의 주제문, 너무 주제문. 그 다음에 연구는 당연히 이 얘기 하겠지. 일관된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하나의 주제를. 예시도 또 이 얘기를 하겠지.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 형어편을 해주면 되겠다. 즉, 너의 정체성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거잖아. 여기 볼게. 행동은 온다. 뒤 정체성은 좋은 거지? 뭐로부터? 네가 생각하기에 너가 누구냐라부터. 일본 괜찮네. 이거는 뭐 이게 대실 빠졌다 해도 되고 삽입처럼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해석적으로. 일본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유권자 보부터 나오거든. 예시 안에 있는 말이니까 그냥 광속으로 탈락. 3번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걸 중단해라. 뭔 소리야, 그지? 그 다음에 what to do, 무엇을 할지야. 너의 운동이 너를 지루게 할 때, 운동도 뭐 예시 있는 거니까 탈락. 그 다음 5번이 이제 반대선지인데 이게 속담이잖아. 너의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 너의 말보다. 즉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속담이거든. 이게 아니지.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중요해가 아니라 그냥 너의 행동은 너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1번의 답인 거잖아. 첫 문장 그대로야.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이걸 보고 길게 늘렸었군. 같은 말이군. 2번 했군. 주제문 괜찮군. 인용 너무 괜찮군. 주제문 예시까지 주제문 뭐 이렇게 이제 구조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밑에 거 하나만 더 볼게. 연구가 보여주는데 일단 뭐뭐 하면이 원스 접속사로 사람이 믿어. 특정한 측면에 걔네 정체성을 믿으면 정체성 아까 빨간색 썼지? 나는 이런 놈이야 라고 믿게 되면 걔네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이쪽은 그렇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파란색 걔네들은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 더 볼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파악이 되는 사람들이야. 유권자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유권자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유권자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identified as being a voter. 나의 정체성은 유권자. 걔네들이 당연히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 즉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어떤 사람들보다? 단지 주장하는 사람보다. 투표하는 건 행위다. 뭐 걔네가 하고 싶어 했던. 이건 단지 바라는 것 뿐인 거고 위에는 당연히 유권자지 나는 투표 당연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투표를 하러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를 두 가지 개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한번 비교해보면 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것도 사실 작년에 했었던 느낌이 난 좀 있는데 이게 일단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밑에 것도 바로 볼게. 역접 연결사. 그 역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칠판 잠깐만 볼까?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아까 우리가 봤던 것도 학교 시험 문제 보면서도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임의로 절반 정도를 나눴을 때 초반에 여기 문장 번호라고 하자. 뭐 1번 문장, 3번 문장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거의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에 여기 however 같은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면 거의 예외 없이 역시 주제문이더라. 100%는 아니야. 그치? 아닐 수도 있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왜냐면 이러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주제문이 안 되는 경우가 확률상 높은 게 이렇게 후반부에 however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주제문이 아닐 확률이 좀 더 높단 말이지. 얘는 단순 뭐였어? 대조 역할 하는. 대조라는 거는 예시 안에서 대조인 거거든? 좀 다른 얘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앞에 topic sentence 주제문 자체가 뭐였냐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취미가 다르다 뭐 이런 주제문 하나 줬다고 쳐.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예시를 줘. 예를 들어서 남자는
취미가 뭐고, 그러나 반면에 여자는 취미가 뭐야, 이런 식이 되면은 얘네 둘이 이 주제음을 뒷받침한 예시인데 요때 사용되는 걸 대조라고 하잖아. 서로 상반된 거. 그지? 요런 확률이 아무래도 중반부 아래에 나오면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또 100%는 아니야? 이게 다 무시하고 이게 주제음이 되는 경우 있기는 하단 말이지. 근데 위치상으로 두세 번째가 있을 때 좀 더 중요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집중 빡 하는 거고, 하지만 여기 나왔다 해서 이거 무시하고 안 읽으면 안 돼? 역점 무조건 보긴 해야 되는 거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걸로. 이게 however는 대조도 되니까. 그리고 on the other hand도 대조지만 그것도 뭐 역점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초반에 나오면 중요하다. 그러면 요 예문을 하나 보면 되겠지? 여기 약간 뭘 말로 써놓은 게 말로 한 게 저거야. 그럼 일단 여기도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는 보자. 여기 예시가 있고 여기 벗이 있네. 거의 이게 주제물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그지?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자, 우리들 모두는 문화적 지식을 갖고 있어. 우리가 습득을 한 뭐로서? 우리 자신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 행동을 뭐 구성, 뭐 조직, 정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얻은 문화적 지식으로 인식이나 행동 같은 거 구성한다. 뭐 그런 얘기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 거란 말이지. 네가 저기 LA에서 태어났으면 김치 안 먹었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올 수가 있어. 뭐야, 사과 딸기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주제문 없음이네? 그러니까 적어도 주제문 나오면 아래에 나오거나 두 개 합쳐가지고 사과 딸기 합쳐 과일이라는 거 이끌어내거나 둘 중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우리는 나이브 부정적인 말 했지. 순진한 현실주의자. 무슨 소리야? 다시 풀어주지.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어. 우리 문화가 동사지 반영한다, 비춰준다, 현실을 반영한다고 모든 사람들에서 공유가 된. 이건 이제 리플렉트, 이거 꼭 기억해줘라. 미러하고 항상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 사회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지식이라는 게 모두에 의해서 공유된다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공유. 그러나 문화는 다르다잖아.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두 번째 이 부분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어, 행동하지 않아 또는 이해하지 않아 경험을 우리의 문화적인 플랜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는 그냥 저 예시가 당연히 이거잖아.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다양하게 서로 다 다르게 행동한다. 뭐 그게 주제가 되는 거 아니냐? 문화는 다 다르니까요. 그치? 획일적일 수가 없지 사실. 저건 상식적으로도. 여기 주제문. 그래서 여기 보면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차이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거는 좀 그래 모의고사긴 한데 학교 시험물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 이거를 적어도 단어는 좀 바꿔줘야지. 이거 똑같이 갖다 쓰면 어떡해. 그렇잖아. 단어 바꾸는 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거 무조건 아웃이야. 예시에 있는 거거든. 이거 예시가 볼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거울로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걸로 문화의 긍정적 기능. 나온 적이 없고, 4번은 인간의 본성, 네이처, 경 아닌 거고, 문화하고 본성 완전 다른 개념이야.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문화지식 습득하는 과정.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이건 1번. 오케이? 복습 꼭 꼼꼼하게 해보시면. 여기는 그 해석이 없는 건 왜 그러냐면 뒤에다 뭉쳐놔서 그런 거야. 여기 지금. 그지? 이건 해석은 뭉쳐가지고 뒤에 16페이지 한꺼번에 다 있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볼게. 그 11페이지 주장하는 바인데, 이건 한번 해볼게. 금방.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한다, 뭐 당위성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 들어가면 무조건 주제문이잖아. 그 should 얘기하는 거잖아. should 이거랑 같은 게 ought to 부정사,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센 표현 had better,
뭐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지. 그거보다 훨씬 의미적으로 안 하면은 되게 큰일 난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그 다음에 have to. must.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한 게 저보다 센 게 명령법. 명령문.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명시적인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분명한 유지야, 이거는. 필자가. 이 글은 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냐거든.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거잖아. 그지? 연결사는 이제 그런 이제 글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찾아 들어가는 거라고. 앞에 이제 보충 설명이라는 개념도 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보충을 자꾸 길게 하는구나. 뭐 그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문장 자체로 끝나니까 뭐 보충 설명을 안 봐도 될 정도잖아. 대충 무슨 얘기인지 한 다음에. 보통 주장하는 바는 거의 저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건 이제 그 스킬이지. 다른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만 주장하는 바라는 유형만 2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문장 보고 무슨 글인지 대충 알 다음에 이걸 찾아보면 돼. 찾아보면 여기 있어. 명령문. 그지? 뭐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여기까지 사실 꼭 안 와도 될 수 있어요. 역접도 있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볼게. 너의 제스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거. 그건 포함한데 단지 아는 것 그 이상을 언제 이런 제스처 끄덕이고 손을 뭐 이렇게 쉐이크 흔들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단지 저런 제스처적인 거 아는 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래. 제스처 의사소통을 개선하려면 그럼 이제 글감은 나온 거잖아. 제스처 그러니까 몸동작 같은 의사소통 개선하는 방법이 뭔데? 이거잖아. 그래서 그건 바로 주네. 뭐에 관한 거냐면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말로 구어적인 메시지를 complement 이 뜻이 뭐였어? 보충 보완하다 이거 했었지? 보충하기 위해서 그지? 그 다음에 겹이나 층을 더하는 거야. 즉 의미의 층을 더하는 거래. 너의 말에. 즉 네 말에 또 풍성한 의미를 더 추가한다는 거잖아. 아, 제스처를 써서 말을 더 보충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단지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아는 거 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네.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이게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두 번째 문장도 주제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네. 그 제스처라는 거를 이 구어적인 메시지를 보충을 해서 말을 더 풍성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사용해라. 뭐 그게 주제가 되겠는걸? 밑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선지를 한번 보자. 안 찾아도. 1번은 열린 마음 아니지. 메시지 전달 잘 하려면 제스처를 잘 쓰라는 얘기잖아. 2번 괜찮네. 그지? 몸짓 제스처를 적당히 잘 써야 된다. 3번은 청중의 반응 파악이 아니라 너가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거니까 반대 선지인 거지. 3번 좀 매력적이다. 모르겠으면 좀 들어가야겠다.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뭐 감추고 직접적 표현하고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제스처 얘기가 일단 빠졌고. 다음 4번도 뭐 반복은 아니잖아. 뭐 2번인데 요거를 아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for example이 보여가지고 이 내용이 바로 연결되니까 그냥 쭉 이어갔는데 뭐 여기까지 보고 찾아보는 거 같아.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그 이상 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조심해라. 덫에 빠지지 않도록 과잉 제스처에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주제문. 너무 과다하게 제스처를 하지 말란 얘기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으네. 예시를 볼게. 예를 들어서 오픈 핸디드 퀘스천은 손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이야. 걔는 정직을 나타낼 수 있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제 미국 상황인 거지. 우리가 뭐 손바닥 보여준다 정직하다 이건 아니잖아. 얘네들은 총이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개방된 협력을 초대해요. 네가 말할 때 너의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로 이거 with A 비구문이라는 거지. with 명사 분사해서 A가 B한 채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할 때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서 말하는 게 되게 뭔가 좋다는 거지. 정직하고 협력자가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제스처 자체를 통해 가지고 너의 전달하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보충 보완해서 추가해봐라. 하지만 과다하게는 하지 말아라는 것도 읽어보면 알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그쪽이 그 과잉을 통해 가지고 주의가 흐려질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 should도 있어. 사실 명령법만 있잖아. 여기도 주제문이야. balance is key야. 균형이 핵심이다. 너의 제스처는 반드시 너의 말을 하이라이트, 강조해야 된다. 나래의 법비 뒤집은 거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서 그 너의 말을 오버섀도우, 가리는 게 아니라 그림자 들이우는 게 아니라 말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스처는 말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컴플리먼트라는 게 부족한 걸 보충하고 보완한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저게 사실 단어적으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단어지. 이게 내신용이라고 치면 의미가 있는 단어지. 왜냐면은 이게 이거잖아. 그지? 말을 강조한다는 게 저게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보충 보완하다가 컴플리먼트는 부족한 걸 채워서 보충해 주는 거라면 서플리먼트란 말도 있잖아. 얘는 보충 보완하다인데 얘가 원래 완전한 애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를 서플리먼트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건강 보조제 같은 거를 서플리멘터리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건강 보조제 할 때 서플리멘트를 쓴다고. 원래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지 부족한 걸 채우는 이런 느낌은 아닌 거라고. 원래는 건강 보조제라는 개념이. 이게 보충도 약간 어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일단 독해는 일단 나머지 부분은 토요일 날 하는 거고, 그 플래그 가서 그 구문 있잖아. 첫 번째 플래그 거기를 가봐. 제목이 이건 이제 문장의 시작이잖아.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문장 단위로 꼼꼼한 해석이 필요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문장 성분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하고 이거 항상 구분이 돼야 돼. 그리고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M이라고 표시하는 수식어란 말이야. 수식어의 뭐 대표 주제는 뭐 전명구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항상 문장을 보면 5개 구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내가 그냥 쫙쫙쫙 뭐 읽으면서 다 이해가 돼. 이럴 때까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되고, 특히 안 읽힌 문장은 저걸 꼭 해줘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핵심은 뭐냐면은 주부, 술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주어가 한 단어짜리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주어 부분하고 수어 뒷부분하고 크게 두 등분을 나눴을 때 가장 핵심 정보는 얘네 둘이야. 누가 뭐 하냐가 가장 중요한 정보야. 물론 뒤 내용도 중요한 게 들어있긴 하겠지만 문장이 길수록 복잡할수록 핵심 누가 뭐 하냐에 집중을 일단 해줘야 돼. 나머지는 말을 자꾸 붙여주는 느낌인 거야. 그거 해야 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어가 이제 명사로 시작을 할 텐데 그 문장이 항상 주어로 시작을 하냐? 반드시 그렇진 않지. 뭐 가다 보면 이제 여기 대표적인 2번 같은 건데 이렇게 수식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부사절이나. 얘는 주어가 이거거든. 수식어 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식어 또 다 묶었어. 이게 동사 아니야. 그치? 그 사망자의 수는 증가했다가 핵심 정보고, 어떤 사망자?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사망자. 근데 사실 이건 진짜 필수 정보는 세계적으로 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핵심 정보 위주로 찾아서 그 다음에 이런 수식어는 나중에 덧붙여가지고 이해를 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 난 한 번에 잘 되는데? 그럼 괜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 관련된 말은 무조건 부사, 수식어다. 그러니까 얘도 수학이 주어야. 그지? 여기까지 문장 끝난 거 아니야. is important. 뭐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되겠지. 많은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건 또 뭐 콤마콤마서 다양한 일자리 보여주는 거 아니야? 예시로. 그럼 이거는 4번 문장 같은 경우 핵심은 뭐야?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일자리에서 수학이 중요하다. 그치? 그러면 2번하고 4번 문장을 내용을 이제 독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2번 문장 자체는 이건 이 사람 생각은 아니야. 사실에 대해서 기술한 거잖아.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팩트라고 하지. 근데 4번 문장은 이건 이 사람 생각이지, 오피니언. 왜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잖아. 이건 얘 생각인 거잖아. 나는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수학이 왜 중요해?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 사람마다 생각 다르게 주장인 거니까. 그러면은 저걸 통해서 저게 근거야. 요지가 되는 거고 이 사람 생각. 이거는 팩트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자 수가 는다며. 그럼 이건 그거잖아. 문제잖아. 문제라는 거를 제기한 거고 이렇게 문제 제기했으면 첫 문장에 저걸 시작하면 끝이 항상 발랑이가 두 개잖아. 니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몰랐지? 알려주고 끝나는 문제 인식시켜주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해결책을 줘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는 요지가 나오는 케이스랑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예상도 할 수 있어. 충분히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치? 문제를 알려주면 몰랐던 문제 알려주고 끝나거나 이런 게 문제야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회용품 쓰지 마.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생각은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나가면은 첫 번째는 정확한 해석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잘 보려면 두 번째는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고 그거의 출발점이 이게 주제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란 말이지.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해. 원래는 거기까지 가는 게 맞긴 해. 저는 구분 같은 거 하면서.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뭐 어때? 이거 무조건 이 사람 생각이요. 이것도 유지야. 그지? 그러니까 애들의 이 심리 사회적 행복이라는 거는 두 개가 다 반드시 보장돼야 돼. 그리고 해석적으로 또 이게 중요하잖아.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아니야? 그들이 건강한 유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애들이 건강한 유년기를 잘 보내려면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행복해야 되는구나. 그럼 심리적 행복이라는 건 누가 가르쳐줘야 돼? 누가 제공해줘야 되는 거냐? 뭐 양육자 정도가 되겠지.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사회적 행복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거야? 애들도 가서 어린이집에서 친구 잘 만나고 사회적이라는 거 어울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친구나 교우관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군 하고 만약에 이제 이건 예상인데 나 이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장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분명히 이거 1번, 이거 2번에서 예시를 들어야 될 거야.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면,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 이런 면, 이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게 합쳐졌을 때 이런 걸 고려하면 행복한 유년기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치? 요거 한 번은 땡기고 패스하는 것도 좀 일부 있을 수 있어. 그거 한번 공부를 해봐. 해보고 질문해주면 되겠다. 됐어, 여기. 여기 이제 혼동주의라는 게 칠판에 있는데 니네는 이게 어딨냐면은 그 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혼동주의라고 있어. 박스 안에. 찾았어? 지금 요거 5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today 뭐 마음ос 뭐 있잖아. 이게 명사같이 생겼지만 부사다라는 거 그거 하나 얘기해 준 거야. 그 오른쪽 페이지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돼. 오케이? 나 여기는 볼 게 없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사실 주어 자리는, 주어를 쓸 뻔했네. 여기 명사 와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명사잖아. 근데 명사 구나 명사 역할하는 문장인 절, 여기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투부정사나 동명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런 애들이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요 바로 앞에까지 주어로 취급해서 뭐뭐 하는 것, 동사하는 것 해석을 하고 얘네들은 가짜 주어 있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주어 자리는 반드시 단수 취급하고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얘 조심해줘야 되는 게 뭐였냐면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문장이 새로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요 부분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서 보통 이쪽이 주제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넌 뭐 해야 돼? 하면 주제문이잖아. 그 다음에 하나 또 ing도 ing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문장이 또 새로 나온 경우 이거 분사구문이잖아. 이거 분사구문. 즉 앞에 접속사가 원래 있었고 그지? 부사절 접속사 같은 거 있잖아. 접속사가 있고 원래 주어가 있고 뭐 동사가 있었다. 칩게 원래 이런 형태였는데 얘를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고 얘를 ing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정작 요걸 봤을 때 해석은 원래 이거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얘가 주어지 의미상이죠. 주어가 없다는 거는 제 주어가 S가 능동일 경우 ing 쓰니까 뭐뭐 하다 또 주어가 동사가 돼서 마치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해석하면 되잖아. 그냥 주어가 ing 하다. 이거 구분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 요걸로 보자. To pay a lot of money for something. 여기까지 좋아하네. 뭔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동사가 있으니까 또한 표현될 수 있다. 뭐로써? Something costs an arm and a leg. 뭔가가 겁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거든. 이게 팔하고 다리잖아. 직역을 하면 팔다리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 표현이란 말이지. 저것도 좀 기억해 줄 표현이긴 해. 이게 기출로도 나온 적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거 똑같은 투부정사지만 손만은 없어도 돼. 새로 이게 차이가 이거잖아요. 주어동사가 새로 나오는 거고 얘는 요게 주어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 예상치 않은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분리시켜야 되는데 은행 계좌를 뭐 이렇게 무슨 계좌 이렇게 나눠 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주제문이 슈드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너 뭐 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가 요지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하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긴 한 거지.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거는 요 정도가 되겠고 ing도 모양을 한번 볼게. ing는 다음 페이지인가? 그러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요거를 혼동주의 오른쪽 페이지 요걸 볼게. 아, 이걸 먼저 봐야겠구나. 이걸 먼저 보자. 이게 taking unscheduled breaks. 일정이 없는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이게 주어지, 이게 동사고 쉬운 방법이다. 어떤 지연, 미루는 덫에 빠지는 fall into는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고 procrastinate 이라고 하는 게 미루다고 이거는 미루면 지연, 미룸의 덫에 빠지는 그러니까 자꾸 예정이 없는 휴식을 취하는 건 미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그런데 얘하고 달리 아까 저희 생각한 것처럼 ing 시작하라는데 얘는 콤마는 뺄 수 없어. 분사구문은 얘 주어동사 새로 나오잖아. 그럼 이거 분사구문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 저 you를 주어로 해서 뭐 너가 라는 말 하나 넣어주면 네가 그치? 휴식을 취하다 그냥 취하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취하다 해. 예정이 없는 휴식을 취해. 너는 너의 일을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다. 그럼 두 개 내용을 합쳐보니까 예정이 없는 휴식을 취하면 끝낼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적당히 이건 해석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중학생들처럼 뭐 이렇게 분사구문을 접속사 살려서 부사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만 예정이 없는 휴식 취해? 그러면 너 저 일 못 끝낼 텐데 이런 느낌으로만 이해만 하면 되겠다. 요거 이해되니? 이거? 그 다음에 혼동주의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을 해. 회상하면서 걔는 뭐 옛날 친구를 그리워했다는데 또 똑같은 ing점 이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분사는 이거는 끓는 물, 보일링 워터 얘가 사용된다. 뭐 과일 뭐 이런 거 껍데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데서 이것도 모양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뒤에 따라 나온 모양을 좀 비교해봐라. 그 얘기인 거지. 그럼 이거는 뭐 원래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건 한번 해봐. 어차피 뭐 오른쪽에 답도 있고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이번에는 이제 명사절이거든. 지금 이제 명사 9까지 본 상태고 명사절에는 뭐가 있나? 명사절은 네 가지. 대절, 그지? 왓절. 얘가 이제 둘 다 해석은 똑같은데 이건 우리 문법 가지고 고려를 하자. 구조가 다른 거 아니야? 얘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명사가 하나 없는 불완전한 구조, 완전한 구조. 그래서 이거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조가동사는 것. 그 다음에 외덜절, 그지? 그 다음에 의문사절, 의주동 있잖아. 얘네들도 뭐 주어동사 나올 거 아니야? 외덜은 또 접속사에 그래서 완전한 구조가 나오긴 한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고. 문장에 진짜 동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절이니까 이 앞에 동사가 하나씩 있어. 이 안에 포함되는 진짜 동사가 있고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해석만 좀 다르게 하면 돼.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고 의문사는 뭐 마시면 무엇,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is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애 나오면 단수 취급을 한다. 물론 what은 가주어를 안 쓰지만 하여간 동일한 선상에서 제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 그렇게 논리는 만들어 놓으면 돼.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하나씩 다 볼게. 여기 보면 대수로 시작해. 이렇게 여기까지 아니야.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뭐 전 세계에서. 원래는 이거보다는 이 자리를 이수를 바꾸고 이게 이제 맨 뒤에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긴 한데 저게 안 나온다 볼 수는 없거든. 가끔 나오긴 하거든. 대절 주어로도. 그래서 둘 다 볼 수는 있어야 돼. 뭐 it is obvious 저게 훨씬 더 좋은 문형이긴 하다. 그 다음에 whether를 볼게. 그 아이들은 편안할 거다. 좋은 양육자와 함께. 그 다음에 it doesn't matter. 가주어요 이거. 가주어.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여기 찐주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는요. 그것이 여기서 대시 얘기하는 거는 좋은 양육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든 집에 와서 돌봐주는 사람이지 보모 또는 어린이집이든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잘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whether절 같은 경우엔 저렇게 가주어, 진주어, 목적어, 보어 다 쓰이는데 if절은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이지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목적에 다시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whether절 이렇게 부사절로 사용될 때 부사절의 개념은 얘가 수식어야. 전체 문장 이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얘 빼고 문장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얘가 주절 문장은 원래 문장인 거지. 얘는 수식어. 근데 얘는 얘가 빠지면 가주어가 있으니까 진주어가 없으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불완전한 구조가 될 거고. 왜냐면 쟤는 명사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whether 같은 게 부사절 whether는 역접이라서 저희가 중요하잖아. 주제문이잖아. 해석은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는 말 꼭 넣어줘야 돼. 하여간 그래서 여기 요 부사절 whether는 역접, 양보라고 책에 돼 있을 건데 양보가 역접이라고 생각하면 돼. 올도우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 보면 일식이 발생을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태양을 직접 응시하는 거 노려보는 거지. 초래할 수 있다. 너가 눈이 멀게 go blind에서 go는 become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태양을 일식 때는 좀 더 밝으니까 그땐 당연히 보면 안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그냥 직접 응시하면은 눈 먼다 뭐 그런 얘기네. 그 다음에 정신의 프로빈스 영역에서 이번에는 뭐야? 왓절이지? 사람이 요 자리에 빠져있는 거야.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여기까지 끊고 또 either A or B지? is true. 사실이다. or 또는 become true. 사실이 된다. 그러니까 정신의 영역에서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사실이거나 아니면 진짜 사실이 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의문사절. 누가 피라미드를 만들었냐가 질문이다. 뭐 수천 년 동안 질문되어 원이고 여기서 띠가나 이런 거 참 문법은 괜찮은 거야. 우리 학교 내신하면서 좀 경험했지만 왜 괜찮은가요? 얘랑 수가 다르잖아. 단수. 그러니까 제가 주어가 아니니까 의문사가 안 되는 거 있잖아. 저런 건 항상 괜찮은 거야. 문법적으로는. 이해됐지? 다음 페이지로 가자. 16번. 요거 한 22번인가까지 있을 거야. 이게 40문장이라서 한 번에 20개 정도씩만 보면 돼. 그 다음에 그 의문 그 복합관계사라고 하지. 요거 3개가 있잖아. 여기 whatever, whichever, whoever. 요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나오면 얘가 what이고 which고 who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없어야 돼. 음은 대명사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명사절 역할에서 뭐 주어 자리에 나왔다 칠게. 그럼 또 단수긴 한 거야, 덩어리니까. 그럼 이때 명사절로 사용되면은 요 ever를 해석을 어떻게? 든지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누구든지 주어가 동사하는. 그래서 여기 해설 잠깐 봐봐. 여기까지. 불완전한지 주어서 뺀 거니까 나를 파괴하지 않는 무엇이든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자, 그런데 이것도 명사절 말고 이렇게 또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지? 이것도 여기가 또 위치가 와시나 같이 형용사도 가능해. 이거 형용사잖아. 그럼 이때는 뭐뭐 한다 할지라도 하자. 찌라도. 그지?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지? 그러니까 어떠한 길을 네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역접이란 말이야. 양보. 주제문이라고 저 반대쪽이. 좋은 계획이 성공을 보장하는 걸 도와줄 거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잘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세 가지는 또 기억을 해줘야 돼. 저기 복합관계사 오른쪽에 양보부사절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긴 주어까지만 보면 되겠다. 긴 주어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수식받는 주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으로 완전 단골이잖아. 주어 동사 수일치 할 때. 그러니까 구조는 뭐 간단하지. 이게 이제 실제 주어가 있고 여기 수식어구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일단 떨어져 있어야 돼. 이 동사가 물어보려면 여기다 이제 수일치 하는 거니까 단수 복수. 그러니까 보통 이 직전에 있는 명사랑 얘랑 수가 달라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해석적으로 중요해. 여기까지 주어를 볼 수 있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뭐야? 전명구, 전치사명. 이게 한 개 아니라 두 개씩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구, 형용사 플러스 전명구 같은 거지. 세 번째는 준동사, 투부정사, 뭐 ing, pp 다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합쳐가지고 관계사라고 하지. 관계사절. 이런 거 나오면은 문법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지. 주어 동사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실제 주어하고 수가 달라야 돼. 그런 문법적인 가치가 매우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책들인데 형용사잖아. 이렇게 여기도 형용사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동사요. 이게 주어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유용한 일부 책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구비되어 있다. 학교 도서관에. 그러면 얘 같은 거가 되게 문법적으로 좋은 거야. 왜냐면 얘는 단수고 쟤는 복수고 또 주어하고 실제 동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워즈가 아니다 이거지. 문법으로 많이 본 거 같지 우리 하면서 이런 느낌. 저 형용사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PP지 PP 이렇게 그러니까 우정인데 사업에 기반한 우정이 더 좋다. 우정에 기반한 사업보다. 친구끼리 우정 뭐 사업하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혼동주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건데 만약 전반적인 결과가 충분히 pleasurable 유쾌하다면 어떤 불쾌감 명사야? 이거 일단 주어 아니야? 겪었다? 뭘? 목적 없네? 갸우뚱이잖아. 그러면은 PP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게 불쾌감이 겪을 수는 없는 거잖아. 뭐 고통받을 수도 없는 거고. along the way는 뭔가 하는 과정 동안에야. 지금 뭔가를 이뤄내는 과정 동안에 겪었던 불쾌감은 최소화된다. 결과가 좋다면. 그 다음 19번은 사람들 종종 서두르는 상상한다. 걔네들이 에너지가 넘친다고. 뭐 이런 느낌. 관계사절. 그 다음에 20번도 볼게. 20번은 모양만 볼게. Consumption of fossil fuel at an alarming rate 이렇게 해서 전명구 두 개가 들어간 거잖아. 주어동사. 그지? 묶어서 볼 수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요거 21번은 devote A to B라고 하잖아. 이게 전치사 to지. 이거 표현하지. 이걸 여기다 전연물 또 헌신하다 그거잖아.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이게 전치사고 이게 전명구요.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되고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잖아. 우리의 시간 에너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 데 쓰는 거 궁극적으로 초래할 거다. 훨씬 더 많이 효과적인 할당을 우리의 정신적 자원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봐. 거기까지만 일단 볼게. 원래 문법도 있는데 문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다음 페이지는 문법이지. 문법으로 가. 마지막 플래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보는 방법만 알려줄게. 1페이지에서 보면 좀 전에 했던 거거든. 1번, 2번은 그냥 그렇구나 한데 3번이 좀 전에 주어 뒤에 수식 없고 그거 줄 사이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요거 얘기하는 거. 칠판으로 봐도 돼. 여기 칠판에 보면은 3번에 지금 요게 지금 이거요. 근데 문법 출제가 원칙이 뭐냐면 일단 얘를 물어보려면 주어랑 얘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바로 나오진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동사 발 앞에 명사하고 얘하고 수가 달라야 돼. 그 두 가지만 충족되면 다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찾아주는 게 그거잖아. 그냥 막 내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지? 이거 그냥 해볼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원래 여기서 해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숙제로 다 해봐. 거기 2페이지하고 3페이지만 숙제를 해봐. 2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서 불러줄 텐데 3페이지는 맨 뒤에 답이 있어. 엑서사이즈라고 돼 있는 거는. 그 맞춰보면 돼. 이해돼? 이거 뭐 한 5분도 안 걸릴게요. 문법 하는 거는.